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웹문서에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텍스트와 함께 웹문서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요소입니다. 이 이미지를 삽입하는 태그가 img라는 태그입니다. 이미지의 줄임말이에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두 가지 속성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src, 즉 소스란 뜻이겠죠.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넣을 거야? 라는 것과 alt, alternate의 줄임말입니다.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src 속성은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웹문서 안에다 삽입하려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꼭 작업 폴더 안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는 인터넷에 이미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경로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미지 파일이 HTML 문서랑 같은 폴더에 있다면 이미지 파일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파일을 넣어놓은 폴더가 따로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폴더 이름까지 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alt 속성은 대체 텍스트를 지정을 합니다. 이 대체 텍스트가 꼭 들어가야만 웹 접근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대체 텍스트는요, 예전에는 그 네트워크 속도가 느렸던 당시에는 이미지를 다 불러오지 못하고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화면 낭독기를 통해서 웹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텍스트가 대체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단 분리드 이미지나 아이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굳이 그 이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이미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alt 속성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요. alt 속성 다음에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이 alt 속성은 꼭 들어가 줘야 웹 접근성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미지 원점.html을 불러오면 메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레드양이란 제목 위에다가 이러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삽입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h1 위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라는 거네요. 그럼 이미지니까 img라는 태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일이 어디 있는지 src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이미지 폴더 안에 tangerine.jpg라는 이미지 파일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공사 폴더 밑에 images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tangerine.jpg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images라고 폴더 이름을 딱 주고 슬래시를 쳤어요. 그러면 이 VS 코드 같은 경우는 그 images라는 폴더 밑에 파일을 쭉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images라고 서브 폴더 이름까지만 적고요. 거기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alt라고 해서 대체 텍스트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대체 텍스트를 레드향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삽입된 거예요.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목 바로 위에 이미지가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삽입된 이미지는요, 이미지 파일 원본 그대로의 크기로 삽입이 됩니다. 이 이미지 크기를 내가 좀 작게 만든다거나 좀 더 크게 만들 수 없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CSS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크기를 많이 조절을 하지만 이 img란 태그 안에서도 속성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속성은요, width라는 속성과 high라는 속성입니다. 너비 값과 높이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너비값만 지정을 하면 높이값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높이값이 계산이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보다 50% 크기로 줄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width 값을 50%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볼까요? 이미지가 원래 원본 크기의 50%만큼 줄어듭니다. 또는 픽셀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50%가 아니라 한 300픽셀로 해볼까요? 단 이때 width 값에다가 픽셀 이렇게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픽셀 값 빼고 300이라고만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width 값 300픽셀에 맞게끔 이미지가 조절이 됩니다. 하이 값은 지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비례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방법은 원래 예전부터 사용해온 방법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속성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중에 배우게 될 스타일시트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파일을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재생하게 된 것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재생을 하려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깔았어야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배경음악을 듣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깐다거나 웹사이트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거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아예 비디오를 재생할 기능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 모던 브라우저로 넘어오면서 웹브라우저 자체가 오디오나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오디오 태그와 비디오 태그입니다. 얘네들은 거의 사용하는 속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디오 태그하고 비디오 태그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웹문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디오 태그를 사용을 해서 미디어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spring.mp3 파일을 삽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디오 태그나 비디오 태그에서도 그 삽입하려고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나타낼 때는 src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여기 미디어스라는 폴더를 보시면 spring.mp3가 있죠. 이걸 넣어 보려고 해요. 자, 오디오 태그 쓰시고 소스, 어떤 오디오 파일을 넣을 거니? 그러면 미디어스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파일을 쓸 건데 그 중에서 나는 mp3를 쓰려고 해.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삽입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만 넣으면 이 오디오 파일을 재생을 하거나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컨트롤스라는 속성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지 재생 막대가 웹문서에 나타납니다. 저장을 하고요. 한번 브라우저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재생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컨트롤스라는 속성은 비디오 파일을 삽입할 때 그 재생 막대를 나타낼 때 똑같이 컨트롤스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을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미디어스 폴더 안에 있는 샐러드.mp4 파일을 삽입해줘. 해볼까요? 비디오 소스는 미디어스라는 서브 폴더에서 샐러드.mp4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스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열어볼게요. 화면이 하도 커서 여기다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비디오가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살펴본 컨트롤스라는 속성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오토플레이는 자동 실행하는 거고요. 루프는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뮤티드는 소리를 제거합니다. 오디오나 비디오에서. 그다음에 프리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웹페이지를 불러올 때 그 안에 멀티미디어 파일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웹페이지 불러올 때 그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그 메타 정보, 정보값만 불러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속성입니다. width하고 high는요, 비디오를 웹문서에 넣었을 때 그 비디오 화면의 크기예요. 너비 값을 얼마나 할지, 높이 값을 얼마나 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포스터라는 거는요, 포스터 이미지예요. 아까 비디오 화면을 보셨을 때 비디오를 처음 재생하기 전까지 시커먼 화면만 나와요. 그리고 재생을 해야 비로소 비디오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시커먼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썸네일, 우리 흔히 유튜브에서 보면 처음에 썸네일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의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그 경우에는 포스터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계속 반복하고 싶다면 아까 만들었던 코드에다가 루프라는 속성만 넣어주면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포스터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포스터 하고, 이 포스터 이미지는 무엇을 쓸 거냐면 이미지스라는 폴더에서 샐러드.jpg, 얘를 포스터 이미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지스라고 서버 폴더 지정을 해주고 샐러드.jpg, 얘를 포스터로 사용하겠다 라고 저장할게요. 처음에 아직 비디오를 재생하지 않더라도 첫 화면에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게 되었죠.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싶다면 포스터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살펴본 속성 중에 오토플레이라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럼 이 비디오를 자동으로 한번 재생시켜 볼까요? 여기다가 오토플레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동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네, 이게 웹 접근성에서도 그렇고요. 웹문서에 들어있는 멀티미디어 파일은 자동으로 재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웹문서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접속을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빵 나면서 비디오가 재생이 된다라면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렇게 웹을 서핑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소리가 팡 하고 나는 비디오가 재생된다라고 하면 그닥 반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파일은 소리가 있는 상태로는 자동 재생되지 않도록 브라우저 자체에서도 막고 있고 웹 접근성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비디오 파일을 자동 재생을 하고 싶다라면 오토플레이와 함께 뮤티드라는 속성을 함께 써주셔야 돼요. 뮤티드가 뭐였죠? 소리를 제거하는 속성입니다. 비디오에서 소리를 뺀 거예요.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자동 재생되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자동 재생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PC로 사이트를 다니다 보면 사이트 전체 배경이 동영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배경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배경으로 쓰는 동영상의 경우에도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재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소리를 빼고 배경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멀티미디어 파일을 자동 재생하려면 꼭 소리를 제거한 후에 자동 재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웹의 꽃이죠. 링크만 클릭하면 어디로든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링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링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오갈 수 있는 게 웹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링크를 만드는 태그는요, A라는 태그입니다. 앵커란 뜻인데요. 다른 문서나 다른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A에서는 href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어디로 갈 건지, 어디로 연결할 건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웹문서로 지정할 수도 있고 외부 다른 사이트 주소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타겟 속성은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화면에서 바로 다음 문서나 다른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지만 타겟 속성을 지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현재 문서는 그대로 남겨두고 새 탭에다가 링크하는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코드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맨 밑에다가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만들 거예요. 텍스트를 주문서 작성하기라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order.html로 연결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a 태그를 사용을 하시고 속성은 href를 씁니다. 어디로 갈 거냐? order.html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것을 어떠한 텍스트를 눌렀을 때 연결할 거냐면 주문서 작성하기를 클릭했을 때 연결할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 클릭해서 서버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맨 밑에 주문서 작성하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너무 밑에 내려놔가지고 좀 위로 옮겨서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네, 여기 주문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링크예요. 텍스트 링크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텍스트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손 모양으로 바뀌면 링크죠. 그냥 우리가 웹을 사용하면서 경험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 링크가 생기면 밑줄이 생겨요.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이트 볼 땐 안 그렇던데요. 네, 그것은 모두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해서 제거한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 HTML이 나왔을 때는 일반 텍스트와 링크가 있는 텍스트를 구별하기 쉽도록 링크 부분에 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놨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워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다 링크잖아요. 이 밑줄이 보기 싫기 때문에 CSS를 이용을 해서 밑줄을 제거하게 됩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주문하기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던 탭에서 바로 이동을 해버려요. 이것을 새 탭을 열어서 보이도록 하고 싶다. 현재 화면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새 탭으로 열어줘 했을 경우에는 타겟 속성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타겟의 값은 언더바 블랭크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주문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아까 여기 주문서 작성하기 화면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주문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타겟 속성을 이용을 해서 새 탭이 열리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에도 링크를 만들고 싶어요. 아까 방금 텍스트였죠. 이미지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A 태그로 감싸주시면 돼요.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href, 어디로 갈 거지? 한번 똑같이 order.html로 가볼게요. order.html로 보낼 거고요. 요 닫는 A 태그는 이미지 태그 다음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 태그를 A 태그가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고, href를 이용을 해서 링크할 문서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도 필요하다면 타겟 속성을 넣을 수 있어요. 자, 브라우저로 볼게요.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얘가 링크예요.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더니 손 모양으로 바뀌죠. 클릭해 볼까요? 네, 역시 주문하기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링크를 만들 수 있고, 텍스트 링크의 밑줄은 앞으로 배우게 될 CSS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디오와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를 삽입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